안녕하세요.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 정재준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가해 학생에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도 그 조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아예 상위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에다 대고 바로 이의 신청을 하는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넘어서 행정심판 임의주의다 해서 바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 자, 이 행정소송의 개념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등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이 행하는 재판 절차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은 법원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행정소송을 가기 전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꼭 거쳐야만 되는 게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바로 임의로 나아가도 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 임의주의다라고 합니다. 이런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달,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런 행정소송 제소기간이네요.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180일인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행정소송은 원고가 학생,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이 될 수도 있고, 피고는 교육장 해가지고 교육지원청의 장이죠. 그리고 법원, 행정소송, 행정법원의 판사가 이제 당사자주의로 가운데 서서 양쪽이 원고와 피고가 격돌하는 그런 소송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보통 원고가 되고, 미성년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장이 피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했으니까 피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행정소송은 결정에 집행정지를 함께 제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서의 조치 결정을 계속 집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즉,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정지,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절차 또는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소송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실익이 있는 거죠. 만약에 취소다 무효가 됐다,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집행정지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실제 집행을 계속 조치에 따른 집행을 해야 되니까 실익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그래서 보통은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한다. 자, 본안소송은 이제 대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 원천적으로 이건 잘못됐다, 무효. 취소는 기본적인 조건들은 맞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해서 취소. 이런 식으로 본안소송을 나눠서 하고,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결정시까지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청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실익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결정의 집행정지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요건은, 이 집행정지는 본안소송과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집행정지를 시키느냐? 그건 바로 집행정지함으로써 이익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계속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사회봉사라든가 퇴학이라든가 전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실익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또 긴급해야 되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되며,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 집행정지를 함께 해야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집행정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공공복리에 이렇게 집행정지 신청을 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죠. 이런 조건들이 받아들여져야 본안소송 외에도 집행정지를 함께 청구를 받아들이고 집행정지 시킨 다음에 이제 본안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